안녕하세요. 뼈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영화에 빠졌는지 약간의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4학년 때 영화 감독의 꿈을 갖고 그때부터 쭉 영화 쪽에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 그 부모님이 아버님께서 직업 군인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전학을 7개 학교를 돌아다녔어요. 뭐 도시로 치면 이제 뭐 대전도 있었다, 대구도 있었다, 의정부, 동두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서울로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서울에 와서 정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를 사귈만 하면 전학을 가고 사귈만 하면 전학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되게 싫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그 봉준호 감독님도 어디서 인터뷰에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저희 때는 이제 주말에 토요 영화하고 주말의 명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그런 거겠지만, 영화를 이제 저걸 하는데 우연찮게, 그 주말의 명화인지 토요 명화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주말의 명화, 그러니까 토요 명화가 아마 KBS였고, 주말의 명화가 MBC에서 방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연하게 어떤 작품을 봤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빨간 승용차가 큰 트럭과 대결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복 운전을 당하는 트럭 기사에게. 근데 트럭 운전사가 영화 끝날 때까지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이 2시간을 진짜 긴장감 있게 영화를 끌고 나갑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거의 뭐 입이 떡 벌어졌죠. 와, 이게 뭐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중학교 때인가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데뷔작이었던 겁니다. 극장판 데뷔는 아니고 TV판 영화를 데뷔작이었던 것 같아요. 71년도 작품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그거에 다시 생각나서 다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지금 봐도 어마무시한 영화입니다. 50년도 전 영화인데, 진짜 천재 감독님이 맞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수서부터 뭐 전 세계 모든 엔터 영상 문학의 대통령이셨죠. 지금은 약간 뭐 그 자리가 좀 약간 원로로 이제 내려오신 느낌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그래서 스필버그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꿈을 키웠고, 나도 저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한 40년 넘게 꿈을 먹고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전 컨텐츠에서 이제 뭐 영화 10년 동안 준비했던 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원망스럽더라고요. 내가 저분의 영화를 왜 봤을까? 안 봤으면 뭔가 좀 다른 평범한 잡을 갖고 평범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왜 평범하지 않은 길을 가게끔 저를 인도해 주셨을까? 라는 원망 아닌 원망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인생이라는 게 뭐 마라톤이라서 제가 지금 당장 뭐 루저가 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원망을 하고 싶고 넋두리를 좀 늘어놓고 싶었어요. 어찌됐건 영화 쪽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분의 작품들 이외에 뭐 많은 이제 헐리우드 감독님이나 한국의 유명하신 감독님들 작품들 보고 꿈을 키웠고, 결국 이제 제가 서울예대 재수해서 영화과를 들어갔는데, 저희 때는 연극영화과가 뭐 제가 저번에 전전 콘텐츠에서 제가 전전 콘텐츠인가? 한국 배우들이 많이 나온 대학 10개 할 때 이제 제가 잠깐 앞에서 서론에다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들어갈 때는 전국 연극영화과가 7개 학교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뭐 중앙대, 단대, 동국대, 한양대, 청주대, 서울예전, 그다음에 경성대, 이렇게 7개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영화과라고 명확하게 분리된 학교가 중앙대하고 저희 학교 서울예전이었어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뭐 서울예전이라는 학교는 존재를 전혀 몰랐었고, 그리고 제가 서울예전을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거기는 정말 독특한 그 친구들이 가는 학교,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가는 학교라고 생각했지, 저는 예전에 전혀 생각 안 하고, 첫 해 이제, 제가 수능 첫 세대인데, 아재죠. 수능 첫 세대인데, 그때 이제 중대, 동대, 단대를 치고 떨어지고, 다시 재수를 해서 중대, 동대, 단대를 이제 연출로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외아들인데, 어머니한테 그랬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삼수하겠다. 했더니
뜬금없이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면 사무소를 시켜줄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얘들을 한번 쳐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는 나 같은 평범한 애가 가는 학교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얘들을 부랴부랴 이제 입시 요강에 맞춰서 단기간 내에 이제 그 각 학교마다 원하는 그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 물어보는 것들이 좀 다 틀렸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영화 쪽 지식은 너무나 뭐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웬만한 영화 사고서부터 해서 다 깨차고 있어서 그런 건 별로 걱정은 안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예대 시험은 잘 쳤고요. 시험 치고 나오니까 그 앞에 그 선배님들이 부사학번이었던 선배들 같은데 보자마자 너 붙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15분 이상을 끄냐.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연담한데 한 15분 이상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선배들은 그걸 아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대를 들어가서 예대에서 이제 영화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 나왔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필름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영화 필름으로 안 찍잖아요. 다 디지털로 찍으니까. 옛날만 해도, 저 때만 해도, 이거 저기 디지털 찍으면 이거 비디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약간 비디오로 디지털 찍는 거를 상당히 좀 업신여겼죠. 하등 취급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필름으로 이제 대학교 그러니까 제 인생 첫 영화, 16mm 단편 영화를 이제 수첩이라는 영화를 찍어서, 지금 제가 어디엔가 6mm 테이프로 떠놓은 게 있을 텐데, 또 나중에는 그거 한번 디지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작품을 했고, 정말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게 막상 그대로 작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어쨌거나, 그래도 그게 제가 그 영화제는 초청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주영화제로. 제1회 트멍 영화제라고, 그게 제주도 방언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프로그래머 눈에 띄어서 제 작품이 초청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작품만 보내고 저는 안 갔던 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저 아까도 뭐 전에도 말했다시피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됐고 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쪽 광고 홍보 뭐 뮤직비디오 쪽으로 연출을 쭉 했었고 그러다가 잠깐 일본에 갔다가 들어와서 뭐 항준이 형이 뭐 조언을 했지만 단편 영화를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작품이 이제 낚시라는 제목이 낚시라는 작품인데 제가 사실 그 낚시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감독들은 보통 작품을 그게 장편이든 뭐 단편이든 뭐 예술영화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통 많이 작품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나 잘 모르는 거를 시나리오에 투영하는 감독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이때까지 모든 작품이 그러니까 모티브라도 뭔가 제가 경험을 하거나 제가 아는 것들을 그 모티브로 잡아서 확장을 하는 편이지만 전혀 아예 모르는 걸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제 낚시는 제가 왜 이거를 아이템을 했냐면 제가 그 아버지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직업군인이셔가지고 막 돌아다니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서 되게 무뚝뚝하신 성격인데 제가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거의 못 해봤어요. 요즘 나이가 드셔서 아버님이 약간 호르몬 변화가 있으신지 좀 말씀이 좀 많아지셨는데 그 당시는 아버지랑 대화 단절 거의 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만 대화를 좀 했었지. 그러다 제가 아버지와 대화다운 대화를 했던 게 제가 그 동두천에 아버지가 28사단 태풍부대 이제 격리참모로 계실 텐데 낚시를 그 당시 아버지가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다가 낚시터 가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단둘이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뻘쭘하니까 아버지랑 대화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낚시터라는 공간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지겨운 공간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아버지의 부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어떤 추억이 많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낚시가 취미가 됐고 근데 제가 낚시를 뭐 잘하지는 못합니다. 낚시를 뭐 도시어부처럼 그런 연예인들 나와서 장비도 뭐고 저는 이제 뭐 장비도 뭐 좋은 장비는 아니고요. 저도 지금 아직도 저 가방이 있지만 낚시 장비가 있지만 낚시 줄매는 법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고기를 못 잡아도 특히 밤낚시 같은 경우는 밤에
야광찌를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낚시터가 대부분 이제 지방권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충청도에는 낚시터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울, 경기도권만 주로 다녔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서울 살면서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지만, 간혹 하늘 봐도 별이나 유성을 볼 일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낚시터에 가면 놀랄 만한 게, 하늘을 보면 진짜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정말 유성도 쏟아지고, 그 각 별자리,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운 좋으면 낚시터의 물가와 위 하늘이 거의 복사가 되거든요. 그럼 되게 황홀한 기분이 듭니다. 거기에 야광찌 두 개가 딱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러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찌를 올리거나 내리면 그때 낚아채고 그러지만, 그래서 낚시를 취미로 지금도 갖고, 아니 지금 안 가본 지 지금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영화 준비 때문에 좀 바빴었고 이리저리 좀 그래서 못 갔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 낚시터를 이렇게 항상 예전에 사업체를 운영할 때도 항상 차 트렁크에 낚시 도구를 두고 그냥 갑자기 이제 복잡하면 그냥 쑥 낚시터 가서 밤 낚시하고 이렇게 아침에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낚시를 그렇게 다니다가 한 두 번 정도 중년 여성분들인데 혼자서 낚시하는 걸 봤어요. 보통 그때 그 시절만 해도 낚시터에서 여성이 가족끼리 오는 경우는 있지만 혼자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저분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서 낚시를 하실까? 좀 그런 게 문득 그런 기억이 있어서, 낚시터에서 생각지도 않게 이런 장르를, 로맨틱 코미디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대본 작업을, 그러니까 모티브는 그거였어요. 그분들은 중년의 여성분들이셨지만, 그것도 제가 낚시터에서 겪었던 또 많은 에피소드도 있고, 이제 그거를 대본 작업을 해서, 그냥, 처음에 이제 모니터링 했죠. 근데 이제 주위에 돌리니까, 그렇게 몇 명 빼고는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단막극 같다. MBC 베스트 극장 같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영화를 안 찍은 지 너무 오래됐고, 잘 모르시겠지만, 광고 호흡하고 뮤직비디오 호흡하고 또 영화 호흡 완전 틀리거든요. 광고는 길어봤자 30초 호흡이고요. 뮤직비디오는 2분에서 3분, 길면 4분, 5분까지 또 가지만, 그 호흡하고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등 최소 10분에서 물론 이제 그 짧은 단편 영화도 있지만 10분에서 보통 20분 이렇게 해서 길게는 중편까지 1시간 이런 호흡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영화를 찍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막상 그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작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나리오가 어쩌다 이런 것보다 그걸 작품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작비였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제가 회사를 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 다 정리하고 제가 이제 거래처 잔금 남는 거 가지고 유학을 갔다 와서 그래서 돈이 참 궁했었죠. 근데 이제 우연찮게 제가 예전에 거래했던 제가 회사 대표였을 때 교육 콘텐츠 작품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스튜디오가 있어서 삼성 크레듀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쪽에 그 교육회사 쪽에 이제 영상을 저희 쪽에서 찍고 다 작업을 해서 납품했었는데 거기 한 거래처 그 당시에 그때 제가 회사를 했을 때 과장님이셨던 여자분이신데 김문희 과장님이라고 어떻게 하든 연락이 돼서 저랑 계속 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는 아직도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이제 과장님이라고. 근데 유학 갔다 온 사이에 한 2년 사이 1년 얼마 사이에 회사를 차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든 걸 아시더니만 갑자기 소 대표님 계좌번호 좀 줘봐요 그러더라고요. 네이트온으로. 아직도 그게 잊지를 못해. 네이트온 메신저로. 지금은 네이트온 안 쓰지만 왜요? 했더니 주식 팔고 남은 게 있어서 그 정도 돈이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급한 사람이 돈 쓰면 좋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500만 원을 그 누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영화 작업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캐스팅 작업, 이제 스태프들 이제 바로바로 저거를 하고, 제 대학 동기 안정민 감독이라고, 소녀의 세계로 이제 독립영화로 입봉한 동기가 이제 프로듀서를 해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그 500만 원을 딱 주고, 나는 연출에만 신경 쓰니까 네가 이거 좀 도와줘라. 학교 다닐 때 되게 친한 사이여서. 그 친구는 영화판에 계속 있었고, 조감독하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서 배우들도 추천을 받고, 그래서 유승록이라는 배우 형님도 그때 이제 처음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본을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엔 2회차에 찍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첫 회, 야, 이거 2회차 안 되겠구나. 찍고 한 정오 딱 넘어갔을 때, 이거는 못 찍는다.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내가 아무 생각해도 머리를 굴려봐도 이거는 2회차에 못 찍게 해서, 결국 이제 3회차로 해서 영화를 완성했고, 영화도 되게 짧은 분량도 아닙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영화 작품을 만들었고요. 작품 만들어서 2011년도 아마 가을에 찍었던 거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2012년도에 후반 작업을 해서 진짜 영화제에 냈죠. 그래서 미장센 영화제로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사라졌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제였습니다. 사실 미장센 영화제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게 컬트 영화제였거든요. 별로 이렇게 유명한 영화제가 아니었는데 아모레 퍼시픽인가가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인수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키워놨더라고요. 메이저 영화제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출품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위 평가도 그랬었고 이거는 영화제 무조건 본선, 그러니까 상은 모르겠지만 본선은 모르겠다는데 미끄러지더라고요.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출품했던 게 대구 단편 영화제였는데 거기도 미끄러진 거예요. 이게 내가 영화를 잘못 찍었나?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독립영화 메이저 배급사라고 인디스토리라고 있습니다. 독립영화 배급사 중에 거기가 지금도 이제 넘버원인데 거기에 이제 영화를 배급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단 이제 그쪽에서 전체 수뇌부 회의를 해서 그거를 2주 후에 이제 영화를 보내면 이제 연락을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별 기대 안 하고 보냈는데 거기서 정말 2주인가 3주 후에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하자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그 계약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일일이 모든 영화제 그 영화제 배급사 계약이 안 되면 제가 감독이 다 일일이 다 영화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알아서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걸 해줬고, 그래서 뭐, 모스크바의 무슨 K필름 거기에서도 초청을 받았었고, 뭐, 약간 조금조그만 영화제들에서 상영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극장에서도 상영했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가장 좀 약간 우스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영화제 보통 이제 큰 영화제들은 감독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이저 영화제나 해외 국제 영화제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미리 그 행사하기 전에 감독님들한테 이제 연락을 줘요. 근데 이제 약간 마이너 리그 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 배급사에서 분기별로 이제 결산 보고서 형태로 이제 이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영화제 그리고 어떤 방송 뭐 어디 케이블 방송에 내 작품이 방영이 됐다. 그래서 후보고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2013년도인가? 그때? 이게 쭉 이렇게 보고서 오니까 나는 이제 그때만 해도 내 영화가 어디에 영화제에 걸리고 초청을 받았나 해서 이제 그걸 꼬박꼬박 챙겨서 봤거든요. 십몇 페이지 되는 거 그냥 다 챙겨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낚시채널 FTV에서 제 영화가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낚시 채널에서 제 작품을 어떻게 뭐 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인디스에서 뭐 저걸 했는지 움직여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낚시 채널에서 그 8.25 광복절 특집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립영화를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후에 이제 9월 때인가 그걸 아마 보고 나서 9월인가 10월에 그걸 보고 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 영화에 예고편도 있더라고요. 정말 예고편도 있고 그리고 거기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어떤 한 여러 명이 한 9명 정도 한 10명 분들이 제 낚시 영화를 보고 감상평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확하게 그 문구는 기억 안 나. 뉘앙스는 이거였습니다. 자기가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너무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영화였다. 너무 감명 깊게 봤다라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여튼 말이 길었는데 하여튼 영화 제가 이거 이제 컨텐츠 저거 하고 바로 독립영화도 한번 올 테니까 한번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만들어진 영화니까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제 혹시나 그 자체 작품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럼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콘텐츠는 제가 작품의 아무래도 연출자고 제작자이기도 하고 제작자는 아니죠. 제작자는 이제 김은희 대표님하고 저랑 같이 공동 제작자이긴 하지만 어쨌간에 그런 것들을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에 성실히 답변을 하고 댓글이 없으면 제가 알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